옥부는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아침, 남편 기철이 내민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동의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정작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옥부나, 우리 이제 각자 살자. 기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덤덤했습니다. 옥부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끓여준 미역국 냄새가 아직 부엌에 남아 있었는데 그 냄새마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린 정말 다른 사람이더라고. 기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철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을 보며 옥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바라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철은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있는 국밥집 알지? 그거 가져. 국밥집을? 그게 내 전 재산이야. 집은 전세니까 빼고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옥부는 기철이 말하는 국밥집을 떠올렸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간판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있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자신이 받을 위자료라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자. 30년을. 이미 다 생각했어. 변호사도 만났고. 기철의 말에 옥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옥부는 국밥집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철은 짐을 다 싸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옥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국밥집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지만 이제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며 국밥집을 바라봤습니다. 맛있는 국밥이라고 쓰인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 그리고 주방에는 큰 솥과 가스레인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낡고 더러웠지만 묘하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옥부는 한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의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큰 솥에서 장국을 끓이시던 모습,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집 안가득 퍼지던 구수한 냄새 말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성이다. 정성으로 끓인 한 그릇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 옥부는 주방으로 걸어가 큰 솥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저녁 해가 창문 사이로 비쳐들면서 옥부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국밥집을 받은 지 사흘째, 옥부는 매일 가게에 나와 청소만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치우고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뭐해? 문득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은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였습니다. 아, 수정아. 어쩐 일이야? 길 가다가 언니 뒷모습 같아서.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국밥집? 옥부는 수정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철과의 이혼, 위자료 대신 받게 된 국밥집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정은 옥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그렇게 나왔구나. 언니도 참 고생했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국밥집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언니, 그런데 기억 안 나? 고등학교 때 요리 대회에서 1등한 거? 수정의 말에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고등학생 요리 대회에 나가서 된장찌개로 대상을 받았던 일 말입니다. 아,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내가 언니 응원하러 갔잖아. 심사위원들이 언니 된장찌개 먹고 깜짝 놀라던 거 기억나? 언니 손맛 정말 대단했어. 옥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으로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된장을 직접 담그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시간을 두고 정성스럽게 끓인 그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50년 전 일인데 손맛이 어디 가겠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을 거야. 수정의 격려에 옥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남은 가게에서 오랜만에 된장국을 끓여봤습니다. 멸치 몇 마리를 우려내고 된장을 체에 걸러서 넣었습니다. 파와 양파를 썰어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면서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어머니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옥부는 국자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 이 맛이었구나. 다음 날 오전, 옥부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메뉴판도 제대로 없었지만 된장국 하나는 자신 있게 끓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혼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던 중년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사이로 피어나는 국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국밥 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옥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평생 처음 받는 손님이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된장국 하나 주세요.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국을 퍼담았습니다. 따끈한 밥과 함께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남자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남자는 계속해서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후에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그냥 옛날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남자는 계산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남자가 나간 후 옥부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끓인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옥부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내일도 그 손님이 올까 싶어서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날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그 된장국 또 먹을 수 있을까요?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첫 숟가락을 뜨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름이 뭐예요? 저는 장옥분이라고 해요. 아, 저는 윤태선이에요. 그런데 옥분 사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가게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태선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게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일을 해요. 유튜브라고 아세요? 옥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튜브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사람들이 보고 맛있는 집을 찾아오거든요. 이 집 된장국은 정말 소개할 가치가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더 좋아요. 숨어 있는 맛집을 찾는 게 제 전문이거든요. 태선은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서 옥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분의 인생 이야기, 이혼 후 새로 시작하게 된 국밥집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 이야기까지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사람들이 알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일주일 후 태선은 촬영 장비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촬영해도 될까요? 너무 떨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옥부는 긴장했지만 태선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된장국을 끓이는 모습,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는 모습, 그리고 직접 맛을 보는 태선의 반응까지 모든 게 촬영되었습니다. 이 맛은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옥분 사장님이 직접 멸치 육수부터 우려내서 만드신 특별한 된장국입니다. 태선은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옥분 사장님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한 그릇이에요. 이런 맛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촬영이 끝난 후 태선은 며칠 안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국밥집에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사흘 후 태선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영상 조회수가 벌써 12만을 넘었어요. 옥부는 12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선의 흥분된 목소리로 봐서는 굉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댓글도 엄청나요. 다들 가보고 싶다고, 어머니 생각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나온 그 된장국집이 맞나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첫날은 5명, 둘째 날은 10명, 셋째 날에는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국을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옥분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매일 새벽부터 준비해도 재료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맛집이 되셨네요. 태선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옥부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혼한 상처로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옥부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솥과 그릇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첫 번째 줄인가?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던 자신에게 이제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가 옥분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국밥집이 소문나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오후, 옥분은 평소처럼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그 집이구나. 옥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기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정장을 차려입은 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옥부나, 오랜만이네. 기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 들었어. 유튜브에 나와서 대박 났다며? 축하하러 왔어. 기철은 빈 테이블에 앉으면서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줄 게 있어서 왔어. 옥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고급스러운 카드였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 하경 씨랑. 기철은 옆에 앉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경이라는 여자는 옥분을 훑어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하경이라고 해요. 기철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경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옥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은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카드에는 기철과 하경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참석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축하해. 옥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네. 네가 이렇게 장사를 잘할 줄 몰랐어. 기철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맛있게 국밥을 먹고 있는 모습,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알았음 가게 안 좋지. 기철의 말에 하경이 킥킥 웃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래도 좋은 일 아니에요? 하경은 옥분에게 관심 있다는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요? 네, 여성 의류 쇼핑몰이에요. 요즘 꽤 잘 돼요. 그런데 사모님 이 집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경은 가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 생각 없으세요? 이 정도 인지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요? 체인점 말이에요. 여러 곳에 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내는 거죠. 요즘 유행이거든요. 옥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국을 끓여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손님이 스마트폰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옥분이네 국밥집에 와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은 카메라를 옥분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 국밥 장인이에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예요. 라이브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니 생각나요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더니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정말 큰 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하경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런 하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맛있는 국 한 그릇 끓여드리는 게 좋아요. 아, 물론이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닐까요? 기철은 하경과 옥분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옥분아, 하경 씨 말이 맞아. 너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까운 장사야. 옥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네,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경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철과 하경이 나간 후 옥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과 명함을 번갈아 보며 갑자기 복잡해진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시 나타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옥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기철과 하경이 다녀간 지 며칠 후 옥부는 평소처럼 국밥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경이 건넨 명함을 서랍에 넣어두고는 있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질 무렵 태선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태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는데. 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 소유주가 기철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철이 가게만 넘겨준 줄 알았는데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태선은 말을 머뭇거리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대보증인이요? 옥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태선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는 건 만약 기철 씨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사장님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제 그런 보증을 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걸? 혹시 이혼할 때 서류에 사인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옥부는 기억이 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기철이 여러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던 일 말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며칠 후 정말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장옥분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서기철 씨의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연체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서요. 은행 직원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신 게 확인됩니다. 총 대출 금액이 3억 원이고
현재까지 연체된 금액이 4천만 원입니다. 3억 원이요? 옥부는 그 큰 금액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국밥집을 한 달 넘게 운영해도 그런 돈을 벌기는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시니까 이제 고객님이 갚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변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그럼 담보로 잡힌 이 건물을 경매에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옥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막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철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기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옥부나. 무슨 일이야? 기철아, 은행에서 사람이 왔어. 대출금 때문에. 아, 그거? 미안해.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기철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3억 원이래.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 네가 장사 잘 되고 있다며? 조금씩 갚으면 되잖아. 조금씩이라니. 이런 큰 돈을. 옥부나 부부였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기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옥부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행 직원이 나간 후 옥부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막 희망을 품기 시작했는데 현실은 다시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가게를 준 게 아니라 덫을 남긴 거였구나. 옥부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철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게가 잘 되면 빚을 대신 갚아주길 바라면서 넘겨준 거였던 거죠.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겨우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수정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털어놓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친구에게 떠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옥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볼 것인가. 3억 원의 빚을 알게 된 다음 날 옥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가게 앞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안 열렸네. 사장님 어디 가신 걸까? 어제까지 열었는데. 손님들이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창문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온 것 같았고 어떤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내서 온 듯했습니다. 그때 수정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선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옥부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태선 씨한테 들었어. 정말 큰일 났구나. 수정은 옥분을 꼭 안아줬습니다. 태선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3억 원이야, 3억 원. 사장님, 이 정도 인플루언서가 붙었으면 브랜드화도 가능해요. 태선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장님 영상 조회수가 200만을 넘었어요. 구독자도 10만 명이 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요. 사업성이라고 해도 사장님,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이나 장아찌 레시피 있으시죠? 수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있긴 한데. 그럼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된장이랑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야. 옥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 담그는 법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아찌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였죠.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전통식품을 찾고 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으니까요. 태선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어요. 전국 배송도 가능하고요. 며칠 후 옥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옛날 항아리들을 꺼내서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메주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소금물을 부어 장을 담갔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그럼 일단 있는 재료로 장아찌부터 만들어 봐요. 수정의 제안으로 옥부는 무청, 배추, 오이로 장아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법대로 간장과 식초, 설탕의 황금 비율을 맞춰서 정성스럽게 담갔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선이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이런 맛은 시중에서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가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맛있는 국밥에서 옥분이네 한 그릇으로 말입니다.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손글씨로 쓴 간판이었습니다. 태선은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옥분이 직접 장아찌를 담그는 과정,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옥분 사장님의 손맛은 정말 특별해요. 50년 전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하신 거거든요.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장아찌를 맛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옥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아르바이트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엄마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옥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태선과 수정의 격려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 옥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이혼 후 받은 국밥집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음식은 정성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성으로 만든 한 그릇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가게에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옥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속도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선이 계산해 보니 1년 정도면 3억 원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브랜드가 되셨네요. 그날 밤 옥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손맛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자신의 정성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네 한 그릇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고 옥부는 빚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도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저녁 옥부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기철인 것을 알았습니다. 반년 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기철, 어떻게 들어와도 될까? 기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 기철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들, 벽에 걸린 방송 출연 사진들, 그리고 혼밥 환영이라고 쓰인 따뜻한 문구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뭐 마실 거라도 줄까? 아니야, 괜찮아. 기철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기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모든 게 다. 정말 미안해. 기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손을 멈추고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하경 씨는? 헤어졌어. 아니, 버림받았다고 해야겠지. 기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망치니까 바로 떠나더라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옥부는 기철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기철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알아. 하지만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기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를 본 건 언제였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때는 내가 어렸어서. 어렸다고? 70이 되도록 어렸다고? 옥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철아, 내 인생에서 넌점이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문장이야. 완성된 문장. 기철은 옥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라고?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어? 이혼하겠다고 할 때 내 의견을 물어봤어? 3억 원짜리 빚에 연대보증 세울 때 나한테 설명이라도 했어? 옥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혼자일 때 더 행복해. 그래도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기철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기철 앞에 놓았습니다. 기철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맛있다. 많이 먹어. 옥부는 기철이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기철이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옥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기철은 일어서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기철아,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예전의 장옥분이 아니라 옥분이네 한 그릇의 사장 옥분이야.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행복해라, 옥분아. 문이 닫힌 후 옥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옥부는 기철이 앉았던 자리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예전의 자신이라면 기철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도 제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기철이 다녀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은 마침내 3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옥분인의 한 그릇은 이제 전국에 5개의 직영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여전히 첫 번째 가게에서 직접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3월의 어느 토요일, 옥분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1호점 정식 개업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태선이 카메라를 들고 기념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정도 한복을 차려입고 옥분 곁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이렇게 커지다니. 현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만든 간판에는 옥분인의 한 그릇 한 그릇은 위로입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직접 생각해낸 문구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옥분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국밥 한 그릇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옥분의 첫 번째 손님이었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저 덕분에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현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말입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옥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냈습니다. 그 손님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국물 맛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옥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게 맞아요. 음식은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저녁 때가 되자 옥분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반 전 이혼 위자료로 받은 허름한 국밥집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출연 사진, 상 받은 사진,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옥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지만 내 손으로 끓인 인생은 정말 맛이 있네요. 옥분은 어머니 사진이 걸린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손맛으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해요. 그때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큰 솥에서 장국을 끓이던 그날들 말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옥분아, 음식은 정성이다. 정성으로 끓인 한 그릇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정성이란 단순히 재료를 아끼거나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옥분은 부엌으로 가서 내일 쓸 멸치 육수를 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모르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한 한 그릇을 먹고
위로받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국물을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국자로 육수 맛을 봤습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옥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가게 문에 붙은 혼밥 환영 문구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소중하고 혼자 사는 인생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부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끓이던 어린 시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옥부나 참 잘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사는구나. 꿈에서 깬 옥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옥분인의 한 그릇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그릇씩 하루씩 정성으로 채워가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로 말입니다.